안녕하세요. 악의 마음 있는 자들의 송하영 역을 맡은 김남길이라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권순정입니다. 공격의 형태가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고 이제는 정서적 학대를 추구하는 범죄로 바뀌었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적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방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강도가 침입할 것 같아. 그러면 뭐 열쇠 한 2개 달아놓고 피해를 입을 만한 어떤 요소들을 내가 자꾸 줄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이버 범죄는 예방을 할 수가 없어.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와의 연관성, 그러니까 내가 뭐 SNS든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를 한다는 것이 예전에는 하고 다르게 사이버상의 참여가 이제 사회적 참여라는 개념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예방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무방비 노출돼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공격을 하고 나를 스토킹한다 그러면 이것을 참 대처하기도 어렵고 예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하게 유명인에 대한 속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어떤 개인적으로 1대1에 대한 공격이나 그런 뭐 아까도 얘기를 하신 것처럼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형의 형태의 공격성을 갖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방어 논리가 없이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 저번에도 말씀드려서 이거를 어떤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했었을 때 이 9월달, 10월달에 이제 스토킹법이 이제 발효된다고. 시대가 바뀌고 또 세월이 계속 흐름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데 법 개정안에 대한 것들은 되게 옛날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유괴범이 많았으면 지금은 또 되게 유괴가 있는 건 아닌데 가동 학대가 많아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범죄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거에 시대에 맞는 그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확실히 좀 드는 것 같고요. 근데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이제 양형 기준에 대한 변경들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지난 우리가 한 20-30년간 변해온 것보다 지난 몇 년간 법이 변한 것은 훨씬 많이 변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 법이 그보다 앞서가는 사회 현상을 못 따라갈 뿐이지 사실 굉장한 변화를 보이긴 했어요. 새로운 법들이 나오고 뭐 심지어 뭐 조두순법이라고 해서 성폭력법이 이제 강화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변화들은 사실 굉장히 빠른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미리 대처해서 법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법을 전공하는 분들은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지난 몇십 년간 변한 것보다 지금 지난 몇 년간 변한 게 훨씬 몇 배를 많이 변했어. 근데 사실 사회는 더 빨리 변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스텝을 맞춰간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법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형 기준을 좀 바꿀 필요 있지 않나. 왜냐하면 예전에 감경이나 감형을 했던 사유들을 조금 제거하는 방법도 빠른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디지털 성범죄나 디지털 범죄들이나 여러 가지 가스라이팅에 관련된 요즘 이제 가장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들도 거기에 대한 법 개정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개편이 돼야 되고 법 개정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 자체가 이게 그냥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다 그리고 범죄행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구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왜냐면 요즘 일어나는 디지털 범죄들이나 가스라이팅 또 그런 신종 디지털 범죄들은 본인들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첫 번째고 맞아요.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블로그나 사이트 안에서 보이는 법에 관련된 상식들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보고 법에 접촉되지 않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정당성에 대해서 자꾸 정당화하는 느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예전에도 그렇고 연쇄살인범들 중에 교수님 사진이랑 교수님 이제 자료들을 스크랩해놓은 그 범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학습해서 진화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 디지털의 신종 범죄인 것처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법적인 문제 아니면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범죄 행위들을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그런 그 좀 흉악 범죄자들도 교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스크립하고 계속 자료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거는 똑같이 그때도
지금과 비슷하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잡히지 않고 나는 그렇죠. 괜찮다라고 네. 학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맞습니다. 그 결이 굉장히 비슷한 결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진화된 것이 지금 사이버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주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꾸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얘기만 하지만 그보다는 사회적인 관념들이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비난을 하는 것을 동일시해버리면 안 돼요. 이 비난도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그렇죠. 비난은 잘못된 것에 대한 질책이나 충고일 수는 있지만 허위의 비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죠. 범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것까지도 내가 자유롭게 의견 표시하는 거야 라는 것으로 이렇게 혼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떤 학교 교육 아니면 가정 교육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되고 안 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맞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인식을 관념을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수년 전부터 강도 범죄가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발생률이. 강도 범죄가. 소매치기 절도 범죄 쭉 떨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지갑 속에 얼마 있어요? 한 푼도 없어요. 난 어쩌다 나도 지갑에 1,000원 있는 날이 있어요. 그것도 없는 날이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범죄가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범죄의 발생률이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사회가 성범죄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한 대책 문제점 이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일부에는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성범죄라고 하지 않았던 것을 범죄로 우리가 정의한 거야. 시대가 무슨 바뀌는 얘기냐? 거에 그렇죠. 따라서. 그러니까 예전에 불법 촬영을 하잖아. 그럼 예전에는 범죄가 안 됐어요. 남의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사실 그게 범죄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그것을 정의했잖아요, 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범죄로 통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것이 진짜 어떤 성범죄가 갑자기 증폭됐다기보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를 들면 성범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념. 그러니까 내가 내 사진 카메라로 신체 남 찍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하지만 이것은 범죄다. 그것이 우리 그전에는 그럴 사람이 있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었다면 이걸 자꾸 사회가 정의하는 거지. 아니야, 이건 범죄야.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히면서 숫자가 좀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일부 보였었거든요. 이게 뭔가 어떤 디지털적인 요즘 일어나는 신종 범죄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내 입 같고 아니면 내가 비난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들이 의견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의가 필요하고 그런 것처럼 무언가의 이야기하는 발상들 자체가 그것이 의견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사실 기억이라는 게 항상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기록도 왜곡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기록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기록 자체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그렇죠. 거에 따라서 네. 받아들인 그 여러 가지의 상황들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다 제각각이긴 하겠지만 뭔가의 그 여러 가지의 기록이 왜곡을 시켜서 왜곡될 수 있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강요하면서 그런 것들이 정당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은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도 꼭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개인의 SNS 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어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비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에 대해서 공격을 받거나 힘들어 했었을 때 보면 얘기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질문을 할 때 이 세계가 전 우주가 다 그렇다라는 의견으로 너 하나한테만 그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또 자기한테 맞습니다. 그런 비난의 화살을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것은 사실은 자기가 던지는 그 돌에 누군가 심각한 충격과 타격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보면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그 이렇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이버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야 그거 안 보면 되지 뭐 그걸 보면서 왜 그런 것을 자꾸 범죄 정의하려고 그래? 이렇게 남의 일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는 이 전체적인 그 확률이나 퍼센테이지를 보면 대다수 절대 다수의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일어나고 있는 범죄는 반드시 지금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고 있고 또 아동들한테까지 그 마수가 뻗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차단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공동체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 관념 속에서는 뭐 관여하는 사람들이 당신 당사자 책임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일단 바꿔야 돼요.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극복해내야지. 이런 관념이 있다면 그 관념들이 결국은 사회적 논의에서 자꾸 우리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성범죄처럼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자체가 범죄야. 근데 지금도 지 걸로 지가 찍는데 왜 자꾸 그래? 라고 하는 관념을 누군가는 갖고 있다면 그렇죠. 이 변화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논의라고 하는 것은 의견 표현이 자유롭고 또 이런 성범죄에 대한 단호함이 있어야 되고 그 자유로움이라는 것이 자기 책임이 따르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 선이 기존에는 없던 것들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정의되지 않고 갑자기 뭔가가 세상에 툭 터진 것처럼 마구 그것이 뭐 허용되는 이런 그 디지털 사회가 되어버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꼭 우리가 범죄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해서 허용 가능한 범위와 좀 우리가 그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관습이나 문화로서 차단할 수 있는 성숙된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법이 꼭 있어야만 이 그 질서가 회복되는 건 아니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힘은 그 문화나 관습에 의해서 사실 정의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법률적인 정확한 정의가 없지만 너 그런 행동하면 안 돼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 사회 질서에서. 그렇죠. 친구들 간에도 이것이 범죄는 아닌데 맞아요. 너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룰이거든요. 규칙인데 이런 규칙들이 예를 들면 기존에는 사람들이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져져 가는데 경험적으로 이제는 사이버상에서 튀어나오면 그게 이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을 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이나 이 사람들 자체도 그렇게 세상이 좀 바뀌어가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하진 않더라도 아니면 법적으로 제재를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한 이야기들이나 그거는 잘못됐어라는 인식들이 시대가 조금씩 바뀌면서 그만큼 빠르게 변화한 것처럼 사람들도 인식이 조금씩 그렇게 달라지고 좀 성숙해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최근에 보면 예전에 같았으면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거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금은 굉장히 어떤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그건 잘못된 거야 라는 것들. 그래서 사이버상에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더 명확해지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어떤 대응이나 어떤 사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많이 몰려드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면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무분별하지 않게 딱 분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성숙해 가고 있는 것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꼭 법이 따라가지 못하지만 사실 성숙된 사회 문화에서 관습이나 또 관념의 변화를 통해서 잘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공동체 의식, 그 다음에 나를 서로를 보호하는 어떤 이런 의식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묻지마 문제가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양산되는 것처럼 이미 이제 그것이 사이버상으로 이제 넘어왔죠.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피해자를 당할 수 있어요. 지금 SNS상에 우리가 보면 개인정보가 노출이 많이 되지. 이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의 신상보다는 내가 어디에서 누구와 여행을 같이 했고 친구를 만나고 또 뭐 어떤 뭐
뭐 공부를 하고 있고 막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또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뭐 얼굴을 합성해서 뭐 다른 그렇죠. 맞아요. 그 경제 피해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발전을 해가고 있잖아요.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진짜 전문가들한테 의뢰하고 맡기지 않으면 그럼요. 그게 진짜로 조작된 건지 아닌지도 구간이 안 될 정도로 느끼고. 근데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사실은 밝혀져도 이미 끝난 거죠. 회복이 회복이 안 돼.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법적으로 좀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뭐 어떤 그 예를 들면 미제 사건이 있는 것처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유형별로 보면 그런 어떤 유형이 지금 등장을 등장하고 했다 있다라는 이렇게